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서 돈을 그렇죠. 벌려고 투자자로서. 예.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거 걱정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갖고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점도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높이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한 셀에 많은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에너지의 양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식한 분들이 4680 하면 에너지 밀도가 5배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저기 머스크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중간에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4680 이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해서 OX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 에너지니까 에너지 양이잖아요. 네. 에너지 밀도면 에너지 덴시티죠. 누가 한 분이 기자 한 분이 그거를 중간에 번역이 한번 잘못돼갖고 에너지 밀도 5배 넣는다고 하는데 에너지 밀도 5배 넣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밀도가 아니라 총량. 총량,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피가 5배로 커지니까 에너지도 캔 하나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5배로 늘릴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총량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양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머스크도 그때 배터리 데이가 벌써 2년 전, 3년? 예, 2년 전 됐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공정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왜냐면 자기는 계속 자동화도 해야 되고 단가도 낮춰야 하는데 4680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걸 선택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2170보다는 4680이 훨씬 효율적이죠.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좀 효율적으로 원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단순하게 이제 그 제조 공정으로 그러니까 배터리 크기를 키우는 걸로 해서 이제 뭐 50%를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각종 이제 뭐 양극재 쪽에 뭐 코발트 풀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소재 다 합쳐 갖고 이제 50 몇 프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걔는 항상 좀 문제가 지가 하는 거 하고 이제 남이 하는 거 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남이 하는 거를 지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머스크가 머스크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71년생입니다. 아, 머스크가 저 머리를 심어가지고. 나이 얼마 많지도 않아요.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진짜. 그래서 동갑이시라니까. 예. 거기서 보면은 거기도 보면 코발트 프리 양극재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테슬라는 코발트 프리 양극재 이런 거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그거는 소속이 양극재 회사 소속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에코프로 BM 같은 위대한 양극재 회사들한테 이렇게 양극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얘기인데 마치 지가 만드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거를 또 그대로 받아갖고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가 이런 양극재 코발트 프리 단결적 양극재를 만든댄다. 우리 이제 양극재 업체들 별 볼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무식의 정도가 도를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테슬라는 이제 혁신이라는 걸 보여줬고 혁신도 그러니까 혁신도 이제 종목이 자기 주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종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원래 태생이 실리콘밸리니까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런 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조 같은 슈퍼칩을 만들어 갖고 자율주행에서 앞서 나가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쪽에 화학업계에 와서 이거는 도공들이 이제 도자기를 굽는 거하고 마찬가지라서 이 분야는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시작해야 되는 분야예요. 걔들은 하나도 그쪽 관련해 갖고는 기술에 축적된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뭐 지금 삼성전자가 위대한 반도체 회사인데 뚝딱 해갖고 전기차도 제일 잘 만들어갖고 테슬라 금방 때려잡겠네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편향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화학인들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주 안 좋죠. 머스크가 말한 대로 됐으면은 거의 한 자율주행은 5년 전에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게
여의도 바닥은 돈이 빠르게 예. 다니지 않습니까? 또 정보가 이제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민감한 것 같고 그래서 더 과장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모 대형 증권사하고 이제 모 대형 프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를 줄기차게 밀어갖고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20조를 테슬라를 사게 만들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런 이제 허위와 이제 과장이 지금 네. 여의도에 팽배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테슬라가 잘하는 것도 맞고 전기차도 이제 많이 팔기는 하는데. 예. 근데 보통 이제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데 현재까지는 잘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과장이 많이 되었다 약간 그런 측면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벤처 쪽에 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벤처 쪽에 있으면 이제 그 벤처 쪽의 CEO들이 자기 회사에 이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갖고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IR을 되게 공격적으로 과장되게 하거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좀 그런 식입니다.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원래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테슬라가 커오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먼 미래에 가능한 건데 당장 이제 1, 2년 뒤에 가능할 것처럼 뻥튀기를 해서 펀딩을 계속 받아갖고 그 펀딩 받은 자금으로 계속 설비 투자하고 이제 뚝심 있게 밀어붙여갖고 지금 완성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벤처 CEO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뭐 100이 있으면 150, 200을 얘기해서 어떻게든 이제 자금을 유치해야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이제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펀딩을 받아갖고 커온 거는 이제 뭐 저도 칭찬할 만하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린 거니까.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시총이 거의 한 뭐 1,500조, 2,000조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한 700~800조 하려나요? 뭐 하여튼 지금도 이제 되게 큰 회사인데 그래도 뭐 삼성전자 1.5배 이상 그렇죠. 예. 그래 되니까 이제 그 정도 규모로 큰 회사면 IR 방식이 지금은 좀 바뀌어야죠. 그런 식으로 호황되게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자기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을 이제 나중에 배신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신중히 하고 좀 가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그냥 과장하던 버릇은 뭐 이제 머스크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을 거기서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이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듣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같은 IR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박순혁 이사님, 자 한 번만 좀 훅 들어갈게요. 금양이 이제 리튬 그죠? 콩고였나요? 예, 콩고 맞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리튬 강산 이제 개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이제 그게 리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탐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사하는 단계. 근데 이제 주가라는 녀석은 이미 개발이 다 됐고 상업화가 되는 것까지 이제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실체가 어떠냐.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로 보는 건 아니고 완성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해서 나올 수 있는 리튬의 양의 리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그 금액이 있을 거고 어떤 사업 타당성 같은 거 거기에 한 10 내지 20%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 내지 20% 가능성이면은 그래도 자원개발치고는 높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수준인가요? 높게 평가하고 있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요거는 뭐 신약개발도 마찬가지고 자원개발도 그렇고 과거에 뭐 우리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우리가 느꼈듯이 자원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쉬운 거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탐사를 했는데 리튬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안 나오기보다는 이제 전혀 안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도 이제 다 뭐 엑스레이나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탐사는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그게 이제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던 양만큼 안 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콩고 민주공화국이니까 이제 소버린 리스크라고 부르는 약간 정치적 이제 지정학적 이제 그런 리스크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갔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만큼의 리튬 채굴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저희가 봐서는 이제 연간 그 리튬 강산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한 1조 정도는 될 것 같고 거기서 마진이 한 55% 정도 되는 이제 한 5,500억 정도의 이제 매년 영업이익이 20년간 생기는 거니까 진짜 대박인데. 그거는 기대.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나오는 게 한 4년 걸리거든요. 27년에 딱 나와 보니까
그때는 톤당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4년 동안인 기간 동안에 리튬 가격이 이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리스크, 변동 이제 리스크, 그런 변동 부분들도 리스크.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금량을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예. 10%나 20% 최대 20%. 네. 그 이상은 넘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습니다. 우리 대박 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걸러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점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리튬도 어차피 이제 한정적이고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또 몰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 개발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나트륨이 무겁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수소보다 더 당연히 불리하고 리튬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자원의 양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 이런 이제 반론들인데, 요거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나트륨이야말로 저희의 전공 분야입니다. 저희 금량의 전공 분야입니다. 저희 이제 발포제가 원래 주력 사업인데 신발 발포제 쪽으로 처음에 쓰셨던 발포제의 주 원료가 사실은 나트륨이에요. 저희가 이제 리튬 광산 개발에 이제 뛰어들게 된 것도 그 나트륨하고 리튬하고의 그 긴밀한 그 이제 관계가 있어갖고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리튬이 사실은 되게 다루기가 까다로운 물질이에요. 이제 불도 잘 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1991년에 이제 소니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이제 반반으로 갈려갖고 막 되게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험한 물질로 배터리를 만들어갖고 나중에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 큰 재앙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이온으로 꼭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은 에너지 밀도 때문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원자량이라고 있는데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제 원자량 기준에서 보면은 리튬 그러니까 수소가 1이고요. 리튬이 7이고 그다음에 나트륨이 28인가?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기본적으로 리튬 대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이제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면 무거워서 못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튬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트륨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 나트륨은 리튬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물질이거든요. 다루기는 쉽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안정적이니까. 금량도 아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라 하면 만든다고 하면 저희 금량도 아마 뚝딱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아까 그 LFP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그런 문제점들이 왜 생기냐면 중국은 NCM으로 해서 니켈 9을 그러니까 니켈 9짜리를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니켈 함량 90%짜리를 니켈 함량 90%를 만들어 갖고 대한민국에 이제 배터리하고 경쟁을 하고 싶으나 그 기술적 초격차 문제를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에 다양한 이제 우회로 이제 대안의 방법으로 찾는 게 셀투팩이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런 물성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극복하기가 절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국은 이 수주 산업이라서 채택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물건이 나와서 이제 자동차에 실리는 데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 아직 개발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되면은 그거 갖고 싸들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반반 한다며요. 나트륨하고 리튬하고 반반 해갖고 이제 GM도 가고 그다음에 뭐 저기 현대차도 와갖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제 열심히 마케팅 하겠죠. 그러면 테스트 해갖고 이거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차량을 같이 공동 설계해갖고 나오면 23년에 내년에 24년에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니까 24년 맞죠? 정확히 저는 24년에 나온다는 거니까 24년에 나오면은 실제로 그게 이제 채택되는 건 27년이니까 27년 일을 뭐 굳이 좀 지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넘어갔고 그 윗단에 더 중요한 이슈가 CATL은 미국이나 유럽에는 배터리를 못 판다니까요. 아예.
나트륨을 만들든 뭐 슈퍼 슈퍼 울트라 배터리를 만들든 못 팔아요. 그것도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물어보고 하시는 뭐 그런 이유가 이제 기술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투자자로서. 예. 그러면 이런 이제 미래 기술이나 나트륨 기술,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수주를 받아놔서 3년이 지나면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 거고 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이제 고평가돼 있나 저평가돼 있나 판단 가능할 거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 배터리도 지금 수주가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는 더더욱 바인딩 계약이어갖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이제 회사가 망하더라도 사갖고 와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10년치 계약하고 하니까. 10년치 계약하고 하니까. 그거 맞춰갖고 그거 나와 있는 스케줄만 그냥 그대로 눈에 나오는 대로 보고 믿고 밸류에이션 해서 이게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으면은 27년에 70만 톤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톤당 만 톤당 7천억이거든요. 그러면 70만 톤이면은 50조니까 작년에 5조 2천억 했잖아요. 그럼 27년, 28년 되면은 이제 10배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격에 사갖고 4년, 5년 갖고 가면은 10배 나겠네요. 그럼 되잖아요. 왜 쓸데없이 자꾸 리튬 또 그때 바라보는 또 3, 4년 뒤에 또 성장률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면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2023년부터 2032년 것까지의 이제 양극재를 이제 SDI 40조 원짜리. 40조 원짜리. 그게 정확하게 보면 연평균 6만 톤씩 해서 곱하기 10년이에요. 이제 가격은 계속해서 그때 이제 달라지니까. 그래서 32년 세상에 어느 사업이 지금 32년 거를 지금 미리 성금 주고 땡겨가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양극재가. 빤한 거를 자꾸 거기다가 자꾸 뭐 이상한 거 집어넣어 갖고 뭐 리스크 요인 이런 거 없는 리스크 요인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넣어갖고 고민하고 항상 의심을 하는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의심은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네이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걸 의심해야 돼요. 이런 걸 걱정해야 됩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것들. 제가 그 담당이거든요. 담당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9년도에 제가 맡았던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제 그게 뭐 회사 이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회사가 뭘 했냐면은 그때 99년이니까 막 이제 홈페이지를 막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PR이 100배였는데 제가 그래도 바이를 썼던 거는 그 해에 이제 그 전년에 비해 갖고 이익이 매출이 120%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이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게 처음이야 이제 사람들이 다 생소하니까 이게 이제 뭐 업체 자체가 몇 개 없겠지만 뭐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금방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워갖고 우주선처럼 다른 업체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홈페이지는 다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뭐 100% 성장하던 게 이제 10% 성장하고 좀 지나서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주가가 20분의 1 토막 났더라는 거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기업은 다르다. 그렇죠. 계속 35년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게 다 예정돼 있는 누가 따라오기도 힘들고 그 정도의 수율을 내기도 힘들고. 그거를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에코풀 BM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일 많이 그 포드 F150이라는 그 픽업 트럭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작년에 F150이 한 5만 대 정도 캐파였고 이제 올해 연말에는 15만 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15만 대면은 이제 한 그게 8천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배터리가 4천만 원이고 양극재가 이제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5만 되면은 그게 3조인가 30조인가 뭐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포드 계획은 그거를 92만 대까지 캐파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서 그럼 92만 대 곱하기 2천만 원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실 겁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그게 다 결정이 다 돼 있는 거고요. 포드가 이제 92만 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드가 한 해 700만 대, 800만 대 반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2035년에는 그 700만 대, 800만 대가 다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 전기차에 지금 에코프로가 거의 독점으로 양극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나중에 뭐 좀 나눈다고 하더라도 절반만 먹어도 400만 대, 500만 대 되는 분량의 양극재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하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를 의심하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여의도 바닥은 특히 이제 투자 시장은 잔파도를 많이 타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대한 막 기후 변화, 맞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내일 비 오나? 지금 흐려지네? 팔아야지. 이거여서 사실 다음 질문 이거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실 지난 4분기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건데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마진이 축소된다. 이 이슈로 에코프로 BM도 막 고점 대비 20% 막 조정받고 막 이랬거든요. 이 질문은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 꼭 하십시오. 그래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주가라는 녀석 민감하니까 물론 잔파도를 다 타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소재 업체들은 임가공이라고 이제 스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 대비 얼마만큼의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거 시장에서 보면은 이게 소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진도 좋아지는데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 금액 자체도 줄어들잖아. 그렇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양극재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가 있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건 별로 안 좋고, 이제 뭐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갖고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장점도 있어요. 이제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매월 단위, 매분기 단위, 매년 단위로 평가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처럼. 펀드 매니저는 이제 매월, 매분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양극재의 이제 이 피해 가격이 이제 4, 4분기에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분기별 이익률, 뭐 마진,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매니저들이 그런 것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에 맞춰갖고 리포트를 계속 내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3년, 4년씩 이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소음이다. 소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장점은 이제 펀드 매니저는 2차 전지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100% 2차 전지를 살 수는 없어요. 반도체도 사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도 사야 되고, 다양하게 이제 업종 분할, 포트폴리오 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안 하면은 되게 좀 뭐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거는 좀 될 만한 업종이다.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볼만 하겠다 싶은 거를 하나 딱 정하셔갖고 그 업종만 하나만 주구장창 파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이제 성과가 훨씬 좋은 거고요. 그 아마 전설처럼 이제 들으시는 그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한 달에 이제 돈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를 사갖고 모았더니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뭐 제가 말씀드린 8종목을 이제 돈 생길 때마다 이제 가격 불문하고 계속 사서 모으다 보면 삼성전자를 사다가 부자가 되신 분처럼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ETF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2차 전지 뭐 테마 ETF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ETF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코덱스 2차 전지 ETF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ETF. 그러니까 2차 전지 ETF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것도 많고. 그거를 이제 그 PDF라고 하잖아요. 이제 어떤 종목이 들어 있는지. 포트폴리오 디파지 파일이라고 해서. 그게 그 뜻이군요. 그 리스트. 담고 있는 종목 리스트가 있는. 나는 PDF가 화면 여러분은 PDF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중국어는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몇 개 주요한 2차 전지 ETF를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 코덱스가 제일 좀 그 구성 종목이 좋은 조합 비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 코덱스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코덱스 측으로부터 돈 1원 한 푼 받은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받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